적기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관심에 맞춰 놀이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인데요. 오늘은 적기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희진 국민기자, 조선미 국민기자, 그리고 이화여대의 이기숙 명예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적기 교육이 주목받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조기 교육과 사교육의 부작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아무래도 점점 커지고 있죠, 교수님?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18조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영유아기의 이 사교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1조 한 4천억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통계이지만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것들까지 합친다면은 3조를 넘어선다는 말도 지금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체감하고 있는 사교육, 조기 교육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학교 엄마들을 보면 보통 학원 4-5개는 보통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나면 하는 얘기가 어떤 학원 다니는지 또 어떤 교육 듣는지 얘기하는 게 90%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사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학습지나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다녔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5세 때부터 우리 아이 한글 공부 더하기 빼기 공부 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뭐뭐 가르치고 계세요? 막 묻는 질문 엄마들 카페에 많이 올라오고 뭐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저희 늦었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엄마들이 막 조급해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본 그 한국, 중국, 일본의 엄마들을 연구해봐도 우리나라 엄마들의 육아 불안이 가장 높은 걸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적기 교육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적기 교육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도 없고 교실도 없는 숲교육 현장입니다. 내가 찾았어! 진짜 잘 찾았어. 이만큼 길어진 거야. 이게 도롱뇽으로 변화가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를 즐길 줄 압니다. 도롱뇽 못 봤어? 산에 오면 도롱뇽도 먹고 진달래도 따먹고 재밌어요. 다 좋아. 우리는 하는 것도 좋아. 맞아. 그리고 신나게 노는 것도 좋아. 요리하는 것도 좋아. 놀이는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조기교육 대신 놀이 중심의 제때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 아들을 둔 박주영 씨. 아이가 유아 시절 틀에 박힌 교육을 받는 게 싫어서 5살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산과 놀이터로 놀러 다녔습니다. 선행학습 대신 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적기 교육을 택한 겁니다.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트렌드처럼 적기 교육이 흘러갈까 봐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 놀 때 잘 논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 때는 아이의 발달에 맞는 교육 확대와 이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취재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우선 사회의 흐름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양육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취재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요 너무 밝고 해맑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제가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취재를 했는데 좀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혀 지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성이나 스스로 자존감 이런 게 향상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적기 교육이라는 말이 좀 개념적으로 잘 안 와닿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기 때는 그럼 그냥 자연에서 놀아라, 마음껏 놀게 해주는 게 그게 적기 교육인가요? 그러니까 적기 교육의 정확한 취지는 배움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라 제 연령에 맞는 그 교육을 제때에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영유아기야말로 굉장히 그런 향후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와 함께 또래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런 사회성 발달을 기른다든지요. 또 문제 해결력을 길러본다든지, 또 어떤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고, 또 아이들이 새롭게 얻는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요게 아주 결정적인 요 적기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초, 중등에 가서의 학습의 기초 교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자 위주의, 또 어떤 학습 위주의, 선행 위주의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저해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비슷한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행학습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적기 교육에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린 시절은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리가 골고루 발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봄 하면 그 어릴 때 엄마가 아카시아꽃으로 만들어줬던 떡이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가장 먼저 봄으로 기억돼요. 근데 학습으로 배운 아이들은 글자랑 아니면 스프링이라는 영어나 아니면 그 상상력이 그 부족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책에서 보는 뭐 새싹 그림, 노란 나비 이런 걸로 봄을 기억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각자가 다 봄을 기억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따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좀 풍부해지고 좀 잘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 교육부에서도 적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입학 전 선행학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공교육만 잘 따라가면은 모두 다 책임져서 이제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올해부터 아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둘째는 또 7살인데 역시 한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교육 그렇게 하겠다는 발표가 정말 반가웠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게 굉장히 뭔가 자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이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사실은요, 네. 저는 이제 시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유치원 갔다 와서 조금 놀면 저녁 먹을 시간이고 뭐 이런데 그 시간에 굳이 또 한글이나 숫자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 시키지 말고 그냥 놀고 책을 읽어주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게다가 또 둘째니까요. 첫째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좀 조급증이 좀 없어졌어요. 근데 아마. 지금 사실은 한글의 적기 교육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교육을 가나다라를 가리키는 게 한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한글의 그 교육을 하는 것에 영유아기에 맞게 그야말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글의 적기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선생님 저도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희 아이 23개월이에요. 23개월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칠판에다가 기억, 니은 막 가르쳐주고 있긴 한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아이하고 네. 같이 책을 그러니까 애가 읽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책 속에 글자가 있다. 글자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구나. 그리고 글자는 이야기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점점 글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어머님 글자 교육 안 시킨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글자를 그냥 깨우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선진국에서는 이 적기 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유아기 교육으로 예를 든자면은요, 뭐 핀란드나
독일과 같은 이런 그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영유아기에 이 형식적인 문자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글자를 가르치지 않느냐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문자 교육을 위한 기초 교육, 그거를 다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책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는 그냥 테스트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사교육에 나가서 배우고 학교에 와서는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이 일반적인 교육에서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엄마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팁을 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실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양육 철학을 가진 엄마가 되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쏠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정말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영유아기에는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놀이 문화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놀이하고 공부가 상반된 거다. 이게 아니라 놀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아이들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몰입해서 정말 아이가 놀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능력을 키워보자. 또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는 겁니다. 요새 행복 이론, 긍정 심리학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행복한 아이야말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또래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많이 주자는 겁니다. 먼저 출발한 아이가 먼저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 제때에 출발한 아이가 정말 제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적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적기 교육이라고 해서 놀게 하면 좋다 하니까 혼자 놀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놀게 하고 엄마 핸드폰 하거나 엄마들끼리 수다 떨고 이렇게 하시는데 적기 교육의 놀이는 아이와 엄마가 교감하고 눈맞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놀으라는 거니까 엄마들이 그런 걸 좀 유념하셔서 아이들을 놀이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빨리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경험도 있고 보니까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얘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을 거야. 조금 늦지만 잘할 수 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좀 믿고 기다려주는 느긋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은 늘 선행학습, 사교육의 유혹과 전쟁을 치릅니다. 웬만한 뚝심 아니고서야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 어떤 신념으로 교육을 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